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금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흔히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속도 위반으로요. 대학생 때 처음 만나게 된 아내는 당시 학교의 신입생이었어요. 전 군대를 갓 전역한 복학생이었고요. 아내가 저한테 첫눈에 반해 졸졸 따라다니다 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 저희는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 4년간 꽤 오래 연애를 했지만 아내의 행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짐작했을 때 결혼을 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린 짐작했을 때 조금 노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제가 좋다며 다 맞춰주고 이해해주니 그저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잘해주려 애썼습니다. 지금의 아내, 여자친구는 제게 맞추기 위해 피던 담배도 끊고 여러 친구들도 끊어내는 등 절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어요. 많은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만났습니다. 아내가 제게 감정적인 노력을 해주는 만큼 저는 아내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집안 환경이 그닥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데이트 비용이나 아내의 생활비 일부분을 부담해줬죠. 밤잠을 줄여가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아내가 대학교 막학기를 보내는 중 저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제 아이를 낙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게도 전 이미 취업도 했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아뒀으며 부모님의 지원도 풍족한 편이었어서 작은 반대가 있었지만 제 아이고 제가 한 행동이니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라 설득하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해준 집, 원래 타던 차, 이렇게 수월하게 결혼식과 결혼 준비가 끝났네요. 그 과정에서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저 미래의 이야기나 우리 둘의 이야기를 하곤 했죠. 흘러가며 나오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네요. 아내는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고 두 분 다 아내를 맞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미루다 아내는 그냥 학교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어영부영 살다 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과 원룸방을 구해 함께 자취를 했다네요. 그래도 아내가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라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합격했고 대학 합격 이후에는 아버지 쪽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줬다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대충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내가 선입견이 너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평화롭게 자라 살아왔는데 아내와는 시작 전부터 달랐구나 싶었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동정심이 들기도 했었고 이제 내 삶에 들어온 사람이니 새로운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내는 대학 막학기를 다니던 중 임신을 한 것이라 휴학을 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집안일도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했음에도 제가 많은 부분을 도맡았어요. 육아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도왔죠. 사실 도왔다기보다 거의 제가 전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많았어요. 하지만 싸움이 싫어 그냥 먼저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넘겼죠. 사실 결혼과 출산 후 아내는 많이 변했습니다. 연애 시절 모든 걸 제 기준에 맞춰 양보하고 받아주고 안아준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초반에는 옛날 모습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졌죠.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다 혹시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손찌검을 하지 않을까 걱정해 몰래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다행인지 당연한 것인지 아내는 손찌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소리를 지르거나 엉엉 울거나 이어폰을 끼고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저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출산 후에는 출산 후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고 저와 연애를 하느라 친구들과 논 적도 드물어 더 심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엄마가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면 운동도 하라고 필라테스도 끊어주고 친구들과 호캉스를 가라며 주에 한 번씩 호텔도 예약해줬습니다. 병원 상담도 물론 시켜줬고요. 아내가 필요하다는 건 물질적이건 감정적으로건 다 해준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짜증을 내도 그저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었고 다시 나를 만나 좋은 사람이 되고 변했으니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사람이 되어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아내는 점점 옛날의 모습을 찾고 차분해지고 평정을 찾았어요. 아이도 점점 더 커 말도 하고 곧잘 걷고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전공을 살려 집에서 번역 같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 설치했던 홈 카메라도 다시 종종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면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짜장면을 엄청 자주 시켜 먹더라고요. 중국집에서도 한 그릇을 배달을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건 문제가 없지만 제게는 다른 음식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배달을 시키고의 반복이었죠. 저는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화내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해먹기 싫으면 시켜서라도 먹어야지.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내는 굳이 제게 숨겨가며 배달 음식을 먹더군요. 그냥 숨기고 싶었나? 하는 생각에 모른 척하며 묻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주말 아내가 잠깐 산책을 간 사이 아내가 놓고 간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알람이 와도 서로의 사생활은 전혀 터치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이의 생일인 비밀번호를 풀고 폰을 여니 지수 언니라는 이름의 여자에게서 온 카톡이더라고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은 어떤 남자와 제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더 가관이었고요. 그 언니라는 사람은 우리 애기 보고 싶다, 몇 년 더 결혼 생활을 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등 불륜인지 아니면 제가 세컨드인 건지 의심되는 내용의 카톡이 줄줄 이어져 있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어림짐작해보니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라 그 남자의 아이인 것 같고 본인들은 유전자 검사를 끝낸 것 같았어요. 또 그저 저를 돈줄로 생각했고 제가 놀러가라 보내준 호텔은 저 남자와 운동하라고 준 돈은 환불해서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아내가 올라오는 소리에 카톡을 전부 제 메일로 보내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렇지 않게 오빠 하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에 바로 머리채라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모른 척 저녁은 중국 음식을 먹자고 아내가 늘 시키던 그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집 자기가 자주 먹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고 전 나무젓가락에 쓰인 가게가 전부 그 집이라 알았다고 얼른 주문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딱딱해진 제 말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치를 보며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침묵 후 도착한 배달원이 아내에게 아는 체를 하려던 건지 인사를 하려다 뒤에 있는 절 발견하곤 입을 다물더라고요. 신발장에서 짜장면을 꺼내는 그놈의 어깨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음식 가져오라 이야기한 후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맞은편에 그놈과 아내를 앉혔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 후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전부터 관계를 들켰음을 예상한 듯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 말이 끝난 후 아내가 먼저 제 의자 옆으로 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순간의 실수였다고, 딱 한 번 눈 맞아서 연락한 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빌더라고요. 그 와중에 변명조차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실망에 쌓이게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자르고 아내의 뺨을 내리쳤어요. 아내는 큰 눈을 껌뻑이며 당황하다 완전히 돌변해 사람 찾냐고, 남자랑 연락 한 번 했냐고 사람 죽이려 달려드냐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할 거라고 이혼하자고 꾀꾀거리더군요. 저는 지랄하지 말라고 돈 뜯어먹고 위자료 들고 나를 나는 생각인 거 누가 모르는 줄 아냐고, 내 애도 아닌 거 이때까지 키워주고 대먹지도 못한 니년 먹이고 달래고 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저 아내에게 쏟은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 사람이라 생각해 정말 정성을 쏟았는데, 내 가족과 내 아이라는 생각에 제 몸 한번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정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딴 배신이라는 결말이 난 것에 그 배신감이 몸서리칠 정도였어요. 아무 말 없이 저와 아내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그놈이 순간 입을 열더군요. 아저씨도 자기보다 어린 여자애 데리고 잘 놀았으면 된 거지 솔직히 좋았던 거 아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애를 만나냐며 그냥 이왕 알게 된 거 깨끗하게 이혼해주고 위자료 좀 챙겨달라네요. 못 배운 것들은 꼭 티를 낸다더니 저는 그 말에 욱해 식당에 차려진 불어터진 짜장면을 그대로 그놈 얼굴에 쳐박은 후 내용물이 다 흘러내려 비어버린 그릇의 모서리로 그놈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악 하는 긴 고함 소리가 들리고 되려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미친 년놈들의 말에 니네 애새끼 챙기고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질 낮은 쌍욕을 내뱉는 그놈과 절 노려보는 그 여자에게 진저리가 났고 결국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네요.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공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제 몫은 어디에도 없었고 허공에다 삽질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사기 결혼, 사기 등 법적으로 두 사람에게 정당한 합의금과 위로금 등을 청구했고, 당연하게도 돈이 없었던 두 사람은 사채 빚까지 끌어당겼다고 하네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살았고 아내는 이미 그 남자의 아이를 2번 낙태했었으며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한 거였네요. 저와 긴 연애, 결혼 생활 동안 그 남자와 계속 연애 관계를 유지했고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그 남자에게 보내며 저와 그 남자를 비교하는 등 더러운 짓도 일삼았었네요. 심지어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못돼 처먹은 건지 아이 양육비를 내달라는 그 여자의 말에 정말 미친 건지 싶어서 혹시 미친 거면 정신병원 다시 가보라고 이야기한 후 차단한 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모든 연락도 끊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제 배신감과 투자한 시간, 감정은 되돌아오지 않겠죠.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라는 게 정말 잔인하고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흐르고 일은 해결된다고 했으니 더러운 똥벌받다 셈 치고 자기 발전을 위해 힘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못 갚을 빚더미와 사기 전적으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일도 하지 못할 거니 전 보란듯이 행복할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